여러분이 사랑하는 채널 구독의 신. 영상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서 떠나가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친구, 가족, 동료와 맺는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만나면 항상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가 빨린다고도 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이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예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인 지훈이와 만나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훈이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는 먼저 회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쁜 하루였어. 라고 시작하며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회의가 끝이 안 나고 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더라고. 내 생각엔 팀장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지훈이는 이렇게 한참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고 지훈이와 나의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받고 싶었지만 지훈이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며 나도 오늘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하려고 해도 지훈의 말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지훈이의 이야기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외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야 더 의미 있는 소통과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지훈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대화에 경청과 공감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나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잘 경청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어주며 감정에 공감하는 말투로 적절한 반응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흥미를 표현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 그 같은 질문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 그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대화 습관을 기르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대화에서도 항상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친구 수진이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여행지와 관련된 모든 결정 사항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합니다. 이번 여행지는 꼭 제주도로 해야 돼. 제주도는 완벽한 여행지야. 거기 가면 해보고 싶은 것들도 다 정해놨어. 수진이는 이렇게 말하며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 근교로 짧게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했지만 수진이는 그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아니, 서울 근교는 너무 지루해. 나는 제주도 아니면 안 갈 거야. 다른 곳은 생각할 가치도 없지. 수진이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결국 나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진이의 계획대로만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받는 느낌을 주고 더 이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만의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소통 방식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1. 타협점 찾기.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기보다는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여행은 제주도로 가되 다음번에는 서울 근교로 가는 것을 고려해보자. 같은 타협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의견 존중하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의견을 말할 때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너 말대로 제주도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곳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도 멋진 것 같아.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혜진이와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나는 친구 혜진이와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늦지 않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서 나는 이미 시작한 영화를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미안해, 교통이 막혀서 늦었어.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약속에 늦곤 했죠. 한 번은 모임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혜진이가 꼭 참석할게. 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모든 준비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혜진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간이 정해지면 약속 시간에 딱 맞춰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속 시간 10분에서 30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면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고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세요. 예를 들어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래도 늦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보여주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회사 동료인 민수가 종종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에서 한 동료 직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자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지만 민수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말한 그 부분은 전혀 말이 안 돼. 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편해졌고 그 동료는 당황한 기색과 더불어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신뢰와 존중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도 가끔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존중과 배려는 대화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1.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상대방의 성과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 발표를 잘 준비했네. 특히 그 그래프가 이해하기 쉬웠어. 같은 칭찬을 해보세요. A. 건설적인 비판. 비판을 해야 할 때는 되도록 부드럽게 하고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제안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3. 격려와 지지.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하거나 좌절했을 때 격려와 지지를 통해 힘을 북돋아 주세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이런 사람은 대화를 이어갈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은주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은주는 마치 남을 비난할 구실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서 회식에서 영수가 너무 무례했어. 진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못된 건지 모르겠어. 라며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꼬집으며 험담했습니다. 정말로 지나치게 험담을 즐기는 은주는 심지어 그녀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민이도 진짜 이상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라고 말하면서 남의 결점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주의 험담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나도 저렇게 험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피로감과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은주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소통 방식을 추천합니다. 1. 즉각적인 반응 피하기. 험담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동조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거나 대화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A. 긍정적인 대화 유도. 험담이 시작되면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돌리세요. 예를 들어, 수민이는 요즘 프로젝트 성공했다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화를 전환해 보세요. 3. 칭찬과 격려. 사람들이 잘한 일이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대화로 바꿔보세요. 이번 행사 준비를 정말 잘했어. 다들 고생했을 거야. 같은 말로 대화를 유도하세요. 이러한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 험담이 아닌 긍정적인 대화를 유도하게 만들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험담은 오래 지속될수록 인간관계를 해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피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노력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